통합이 10주년을 맞았지만 통합 당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대 측은 유엔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여수 캠퍼스에 유치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대 신설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천대 의대 설립의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바다숲의 황폐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중 생태계의 생생한 영상을 저희 여수 MBC 특별 다큐멘터리에 담았습니다. 오는 12일 대학 수능시험을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361명 줄어든 18,768명이 응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대 통합 10주년을 맞아 통합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민토론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통합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전남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대가 전남대에 통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학생 수 감소입니다. 2005년 통합 당시와 비교해 10년 만에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교 직제도 여수대학교 당시 3처 1국 5과 1 담당관이었던 것과 비교해 2본부 2과 1팀으로 3개 팀 정도 조직이 축소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를 볼 때 학생 1인당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계산하면 통합 10년 만에 1,200억 원이 넘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10년 동안 줄은 학생 수를 누적 계산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약 6,600명 정도가 됩니다. 학생 감소로 해가지고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만 1,259억입니다. 엄청난 손실로 보입니다. 전남대 측이 통합 당시 약속했던 종합병원과 한의대 설립도 전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여수 지역의 발전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 성장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에 의해서 여수 시민들이 통합을 찬성했는데 그런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전남대학 측은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수 캠퍼스의 특성화 방안을 찾는데 토론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수 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과 여수시가 참여하는 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남대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학의 외형과 인지도를 높였다는 대학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남대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유엔 산하 세계수산대학 여수 캠퍼스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세계수산대학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 정책과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수산 분야의 국제적 연구와 논의를 이끌어갈 식량농업기구의 수산공인 교육기관으로 해양수산부가 오는 201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전라남도가 전국 최고의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는 수산 분야 교육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전라남도의 세계수산대학 유치 의향을 전달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공동협의체를 꾸려 대내외적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2차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이 등원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오미화 전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직 박탈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퇴임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퇴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하가 됐습니다. 퇴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 의회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적법하다는 통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별다른 마찰 없이 본회의는 개회됐고 12.8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평 출신 정정희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첫 등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 자리에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의 부적격성을 들어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15년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44일 동안의 정례 회기에 들어간 전남도 의회는 개회를 했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장단이 아직 쟁점을 제시하지 못해 어떤 활동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대 신설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담당할 국립의대를 신설하자는 이정현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도 공보에 장학특례법이 있지만 사문화된 상황이라며 일본의 자치의대를 모델로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5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이른바 국립의대 신설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양 생물의 삶이 깃든 터전인 바다숲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MBC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되짚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풀잎을 감싸 안은 갑오징어. 하나둘 알을 붙여가며 새로운 생명을 세상 밖에 풀어놓습니다. 어느덧 모습을 갖춘 새끼들은 힘차게 알을 박차고 나갑니다. 수많은 치어떼도 바다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6천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바다숲은 이 어린 생명들을 재우고 먹이고 살찌우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수산생물들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고요. 산란장과 성육장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숲은 전 인류 그리고 인간한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다 생물들도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바닷속 바위에는 성게만 무성합니다. 특히 동해안에 있는 안반 가운데 바다숲이 남아있는 정상 안반은 3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연안 마을 어장에 약 26%가 지금 갯녹음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 갯녹음 면적이 약 1200헥타씩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조류인 대황이나 감태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아열대화가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저에는 소형 해저류 군락, 산호 군락, 다양한 어류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키나와 상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 회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0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바다숲 조성은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여수 지역 굴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굴 수화식수협 여수지소는 이달 중순부터 850헥타르의 굴 양식시설에서 굴 수확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낮은 수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초기 폐사율이 10%에 불과해 순조로운 작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굴 생산량은 3만 톤 정도로 지난해보다 3천 톤 늘어나고 생굴 가격 또한 김장철을 맞아 킬로그램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예년보다 1,000원 정도 높게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이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돌산읍 도로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가운데 7억 원의 국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 자금은 금주 중에 여수시로 내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여수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재정을 보완해준다며 이번 교부금 확보로 향일암 군부대 생활관 신축과 관련된 인포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직 교수와 전직 경찰 등 계층도 다양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활동 중이었던 47살 박모 씨가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와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가정주부 2명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광주의 영어학원 강사 23살 오모 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전직 교수와 전직 경찰 등 마약 사범 3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중 70%는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의 청정이 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숫자가 작년에는 1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최근 4개월 동안에만 11명이 이르고 계층과 연령도 다양화되는 등 검찰은 마약 사범이 다양한 직업군으로 퍼지고 있는 데다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마약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는 12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경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오늘 세종시를 방문해 문답지를 수령했으며 배부된 문답지는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이 보관한 뒤 시험 당일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한편 올해 전남 지역의 수능시험 지원자는 18,768명으로 지난해보다 361명 줄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최근 5년간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818명이었으며 전남 지역에서는 9명이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소지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선택과목 시험시간 미준수 325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5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일부 경우에는 다음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동후가 지난 8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5 노사문화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사문화 대상에 선정된 주식회사 동후는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산재 예방 시설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식회사 동후는 올해 초 창립 5주년을 맞아 항구적 노사평화선언과 영구임금 무교섭 위임으로 신뢰와 화합의 상생 경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선진 노사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조충훈 시장은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은 남정정수장, 노후정수장 통합사업비 596억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 30억 원과 2016 순천만 정원산업 디자인전 8억 원,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입니다.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평화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7일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총 208명이 채용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노동단체와 순천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예비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해 52개 구인기업에서 신입사원 208명을 채용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의 노사민정 상생협력평가에서 지난 2009년 대통령 표창을, 2010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가 회색빛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도시 디자인 수준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생동감 있는 색채를 활용해 활력 있는 도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외 공공 디자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주요 공공물 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이번에 수정하는 공공시설물은 버스 승강장과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보도 펜스, 버스 안내 표지, 사설 안내 표지, 벤치 등 모두 15종으로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주말 전남 동부 지역에 최대 40mm 이상의 비가 내렸지만 주암댐의 저수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에 따르면 오늘 주암댐의 저수율은 42.2%로 지난 6일과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암댐 관리단은 이번 비가 사흘에 걸쳐 내렸고 강수량도 적어 저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순천 43.5mm, 광양 37.5mm, 여수 36.8mm, 고흥이 26.8mm를 기록했습니다.